전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음식 조리 시 반드시 필요한 가전입니다. 요즘은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도 많이 쓰긴 하지만 여전히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화력을 따라올 순 없죠. 그런데 가스가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만 돌아가 있으면 쉬익 하면서 가스 새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로 가스가 일정 농도 이상 쌓이면 옷을 입을 때 정전기만 생겨도 집이 폭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가스 냄새만 나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이런 사고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원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1930년 텍사스의 러스크 카운티 뉴런던이란 마을에서 유전이 발견되며 대공황에도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 마을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1932년 꽤 큰 돈을 들여 학교를 지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쳐져 있었으며 실내 체육관과 야외 풋볼 경기장 등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증기 보일러 시스템이 있는 기존의 설계를 뒤엎고 가스 히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학교 관리자와 이사들이 돈을 더 아끼고자 한 가지 사항을 결정하면서 재난이 시작됩니다. 잘 운영되던 학교에서 1937년 돌연 유니언가스와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도 취소해버리고 퍼레이드 가솔린 컴퍼니의 휘발유 정제 공장에서 생성되는 쓰레기 가스를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사는 승인되지 않았으나 몰래 관행처럼 행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설계로 연결된 파이프에서 가스가 새어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다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당시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1937년 3월 18일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교 내엔 이미 가스가 가득 찬 상태였고 누군가가 플러그를 꽂다 발생한 스파크로 순식간에 학교 전체가 폭발해버립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사람 키만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60m나 날아가 자동차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폭발 자체로 사망한 사람도 있었겠으나 대부분은 건물의 벽이 무너지며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당시 사망한 사람은 무려 298명이며 이후 부상이 악화돼 수십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 학생들이었죠. 구독해주세요. 지역 역사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정말 참혹했으며 금세 장례식장엔 아주 긴 자동차 행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유나이티드 프레스의 한 기자는 해질 무렵 자신이 도착했을 때 커다란 조명들이 산처럼 쌓인 돌무더기를 비추고 있었고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무너진 잔해를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유전 마을임을 대변하듯 유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오일붐으로 부자 동네가 된 마을에서 고작 학교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런 나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학교에서 고작 한 달에 300달러가 들어가는 천연가스 비용을 아끼려다 사고가 난 것이죠. 소탐 내실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당연히 무단으로 가스 공급 파이프를 교체한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야겠으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폭발 전에 이상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쓰는 가스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부취제라고 부르는 화학 첨가물 때문입니다. 뉴런던 사고 이후 텍사스주는 가장 먼저 가스 누출을 알아차릴 수 있게 천연가스에 부취제를 첨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스에 첨가물을 넣어 가정과 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가스도 냄새가 났습니다. 1800년대에 쓰던 가스에선 벤젠이나 톨루엔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런 물질도 제조 공정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되며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뉴런던 사고를 계기로 다시 냄새를 일부러 넣게 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떤 화학물질이 부취제로 쓰이는지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당연히 부취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맡아야 하는 물질이므로 인체에 무해해야 합니다. 또한 1000분의 1 정도의 적은 농도여도 확실하게 구분할 만큼 특이한 냄새가 나야 하며 가스 파이프와 같은 설비를 부식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연소될 때 함께 완전 연소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소되어 없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취제로 쓰이는 물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름도 어렵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에서는 양파 썩는 냄새, 마늘 냄새, 석탄 냄새 등이 나는 부취제를 쓰고 있으며 여러 물질 중 한 가지만 쓰기도 하고 2가지 이상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인프라가 고도화된 현재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는 현저하게 줄었으나 2016년 부산에서 부취제가 유출되며 사람들이 가스 냄새가 진동한다고 가스 누출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취제가 없었다면 이런 해프닝도
위험도 없었겠지만 더 많은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과한 애교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다 그 피로 쓰여진 역사라고 하는 것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썼구만. 그렇다고 해주면 안 될까 그냥. 고블린도 고생 많이 했어요 쓰느라. 네. 하나도 아니 그치.